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작업치료사 전광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난이도 조절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인지활동 워크북, 두뇌건강 놀이책을 제작하였고 현재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센터, 복지관과 같은 노인 관련 기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옆에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막막하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목차는 교육 개요,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난이도 조절 방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활동교재 활용법 교육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그중에서 치매 전담형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시의 학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고 수급자 대상 케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교육 영상에서 인지활동 교재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두뇌건강 놀이책을 지칭합니다. 두뇌건강 놀이책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초입니다. 난이도 조절에 들어가기 앞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의 환경이라던가 프로그램 진행자가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자 행동 지침인데요. 인지활동 프로그램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주변 소음이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지저분한 테이블, 이런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한하여 편안한 상태의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갑자기 변경된다거나 이쪽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저쪽 장소에서 진행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진행자분들,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슷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마다 집의 환경이 다 다를 텐데요. 집안에서 대상자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물어볼 수도 있죠. 어르신, 우리 이제 뇌가 좋아지는 공부를 해볼 건데 어디서 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다음으로 대상자와 대화하실 때는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내가 당신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밝은 표정과 눈맞춤, 그리고 바디랭귀지라 그러죠. 이러한 몸동작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 너무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해 주시고 같이 해볼까요? 틀리셔도 괜찮아요. 이런 긍정적인 언어 사용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노인분들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 잘못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을 뿐인데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되어서 청력이 저하되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인지기능 자체가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과 대화를 할 때는 쉽고 짧은 문장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요점만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상자가 문제를 풀거나 과제를 수행할 때 저하된 기억력을 확인하거나 틀린 부분을 지적해서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능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틀린 부분을 지적해야겠지만 우리 대상자분들은 인지활동 워크북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두고 항상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프로그램 운영 요령으로는 앞서 대화 방법에서 말한 것처럼 참여와 성취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의 말로 보상해 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노인분들이나 치매 환자분들도 춤추게 합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이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칭찬은 부디 아끼지 말아주세요.
프로그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 대상자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날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대상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바로 진행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그러셨겠어요 라고 공감을 해주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해 주셔야 하는데요. 참여 수준이 높은 대상자는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수준이 낮은 대상자는 수준에 맞게 도움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서 최대한 참여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핵심은 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활동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즐거움을 통해 스스로 참여하여서 다양한 인지 자극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 유의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지활동 워크북의 난이도 조절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지활동 워크북마다 난이도는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들은 개개인마다 인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워크북 안에서의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지활동 워크북의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진행자가 도움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언어적 도움, 시각적 도움, 신체적 도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움의 양은 신체적 도움이 가장 큰 도움이고 시각적 도움, 언어적 도움 순으로 도움의 양은 감소합니다. 그럼 도움의 양 조절이 왜 필요할까요? 먼저 대상자로 하여금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의 양 조절을 통해 최대한 능동적으로 자의적으로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한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대상자 본인이 과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만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활성화를 불러일으켜서 인지 기능의 유지나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아직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 나아가 자아 존중감의 유지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수준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최대한 적은 도움을, 참여 수준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언어적 도움을 시작으로 시각적 도움, 신체적 도움 순서로 단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도움인 언어적 도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지활동 워크북을 시작할 때는 가능한 언어적 도움도 주지 마시고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혼자 문제 푸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 언어적 도움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하시면 되는데요. 언어적 도움은 대상자가 스스로 글씨나 문제를 읽을 수 없는 경우에 제공합니다. 언어적 도움의 종류에는 지문 읽기, 예시 설명하기, 연상 단어 말하기, 특징 설명하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못 푸는 경우 먼저 지문을 읽어주시고 대상자가 그래도 어려워하신다 하면 지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렵다 하면 정답에 대해 간접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시고 간접적인 설명에도 문제풀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스로 문제를 풀게끔 해 주시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 지문을 읽어줍니다. 예시와 같은 도형을 모두 찾아주세요. 스스로는 못하다가 이렇게 지문만 읽어주어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문을 듣고도 머뭇거리거나 문제 풀기를 어려워하는 경우 추가 설명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와 지문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모양은 마름모라고 하는 도형이에요. 마름모와 똑같은 모양을 아래에서 찾아주세요. 이렇게요. 설명을 듣고도 문제풀이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다음으로는 특징을 설명합니다. 마름모는 다이아몬드 모양과 비슷하네요. 예시의 다이아몬드 모양과 똑같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연상이 되는 모양으로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후에 대상자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추가로 제공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언어적 도움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수행을 하신다 하면 그 대상자에 대한 도움의 수준은 언어적 도움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언어적 도움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다 드렸는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면 2단계 도움인 시각적 도움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시각적 도움은 언어적 도움보다 더 직접적인 도움으로 언어적 도움으로 문제풀이가 어려운 경우 제공하게 됩니다. 시각적 도움의 종류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연필로 예시 그려주기, 2가지 이상 색을 사용해서 그려주기 등 문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문을 가리키기로 시작합니다.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치 않을 때 손이나 펜으로 지문과 예시를 가리켜서 집중과 이해를 돕습니다. 다음 범주 가리키기는 정답을 찾아야 하는 범주를 알려주거나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개별적 가리키기는 전체 문제 내에서 개별적인 요소들을 가리켜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하고 힌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별적 가리키기까지는 대상자가 직접 정답을 맞힐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답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적 가리키기 도움에도 문제풀이가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정답을 가리켜서 직접 힌트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각적 도움에 대한 예시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시에 있는 마름모 모양을 가리키면서 예시와 똑같은 마름모 모양은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도움을 줍니다. 다음 단계는 정답을 찾아야 하는 범주를 가리켜서 동그라미를 치고 예시와 똑같은 마름모 모양을 여기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어느 곳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지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첫 번째 도형부터 가리키면서 하나씩 예시와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도형을 가리키면서 이 모양은 예시에 있는 마름모 모양과 같습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렇게 모든 도형을 개별적으로 차례대로 가리키고 중간부터 스스로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면 더 이상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직접 정답을 가리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대상자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마름모만 가리키면서 예시와 같은지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마름모 개수를 같이 세면서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3단계 도움은 신체적 도움입니다. 글쓰기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언어적 도움과 시각적 도움을 포함하면서 구두로 대상자에게 답변을 받아서 진행자가 대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풀려면 손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상자의 인지 저하가 심하거나 또는 손을 다쳐서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에 구두로 답변만 받아서 진행자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체적 도움의 예시를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필을 쥐는 게 힘들다면 연필을 대상자 손에 쥐어주고 예시 그림과 똑같은 곳에 동그라미를 그려달라고 과제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수행을 못 하시는 경우 신체적 도움 안에서도 단계적으로 도움의 양을 늘려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은 연필을 쥐어주시고 손가락으로 마름모 도형을 가리키면서 여기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되고 그래도 수행을 못 하신다 하면 최종적인 도움으로 대상자의 손을 감싸고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인지적인 문제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와상 단계의 치매 환자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신체적 도움까지 가는 일은 많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지활동 워크북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진행자 행동 지침, 난이도 조절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모두 난이도 조절의 장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